자, 오늘부터 새로운 작품으로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예고해 드렸듯이 오늘 새로 소개할 작품은 누구나 작가가 되는 책쓰기 혁명의 시대입니다. 여기 표지에 저자의 사진이 있는데, 저자의 프로필 일부는 지난번 영상에서 일부 소개해 드렸고, 나머지 프로필을 이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김병환, 대한민국 넘버원 책쓰기 독서법 학교 김병환 칼리지 대표, 유튜브 방송 김병환 TV 운영, 삼성전자에서 10년 이상 연구원으로 6시그마 전문가, IT 전문가로 활동하며 직장 생활을 했다. 그 후 거액의 연봉을 포기하고 3년 동안 도서관에 칩거하다시피 하며 책만 읽었다. 신문, 뉴스, 친구, TV, 술, 담배 거의 모든 것을 끊고 3년 동안 책만 읽었다. 진짜 책에 미쳤다. 미치자 자신을 뛰어넘어 총 10,000권을 독파하였고 1년에 10권 이상의 책을 출간하고 작가로 변신하게 되었다. 7년 연속 베스트셀러 도서를 출간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작가의 꿈을 이루어주는 책쓰기 수업과 독서 천재를 양성시키는 독서법 수업 전문 학교인 김병환 칼리지를 통해 7년 동안 500명이 책쓰기 수업에 5,000명이 독서법 수업에 참여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10년 동안 100권의 책을 출간한 저자의 책 중에는 베스트셀러도 적지 않다.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교양도서에 선정된 책도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해외에 번역 출간된 책도 많고 그 수많은 책이 전부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책도 아니며 비슷한 주제의 책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삼성전자라면 그야말로 신의 직장 중에 신의 직장이 아닙니까? 그런 직장을 뿌리치고 작가의 꿈을 품고 그 꿈을 실현한 저자의 실행력에 경애를 표하고 싶습니다. 정말 삼성전자라면 아무리 억만금을 주고 창업하라고 퇴사하라고 종용을 해도 그렇게는 못할 것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시 태어나도 삼성맨이 되겠다고 말할 정도로 이 삼성전자라면 정말 안정성을 보장하는 직장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자신의 꿈을 펼친 저자는 그야말로 신도 감동해서인지 이제는 책쓰기를 통해서 삼성맨 못지않은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던 것입니다. 또 나머지 서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날개로 이어진다고 나왔는데 이는
이 작품의 마지막 영상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새로운 인류는 이미 출현했다. 이게 약간 손으로 잡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많이 흔들리는 관계로 세로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부터 평범한 사람들이 날마다 그것도 자주 글을 쓰고 많이 쓰는 시대는 일찍이 한 번도 없었다. 크리라이터 김병완. 미래를 성공적으로 내다보는 자에게 있어 공통적인 점은 무엇일까? 인간적인 것, 그리고 역사, 그리고 사회 변동을 불러오는 실체에 대한 깊은 이해다. 그들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아니,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이 과연 예언일까? 오히려 우리는 미래 예견을 위해 싸우면서도 체계적인 출발점을 개발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출발점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세계이지만 그 세계의 모습이야말로 바로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것이다. 마티아스 호르크스. 미래를 읽는 8가지 조건. 지금 이 시대만큼 평범한 사람들이 매일 자주 많이 글쓰기를 하였던 시대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다. 즉 이 시대의 인류는 또 한 번의 도약과 변화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인류이다. 그리고 그것은 글쓰는 인간, 즉 호모 스크립투스의 출현인 것이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 가치관, 패러다임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변천을 거듭해 왔다. 중세시대 사람들은 현대인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소수였다. 이처럼 먼 미래에는 지금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이 글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쓸 줄도 알 것이다. 여기서 글을 쓸 줄 안다는 말은 책으로 출간할 정도의 이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많은 양의 글을 쓸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의 시작점은 인터넷과 SNS가 처음 시작되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 시대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스타일의 인류의 삶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인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책이다. 그리고 필자가 생각하는 새로운 인류를 대변하는 가장 큰 특징은 누구나 글을 쓴다는 것이다. 과거에 혹은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전업작가들이 아닌 사람들이 도저히 쓸 수 없을 만큼의 양과 질의 글들을 지금 평범한 일반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쓰면서 살아가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점점 더 빨라지고 심화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인류는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리고 그와 함께 변화를 거듭해 왔다. 걸어다니는 인류를 뜻하는 호모 에렉스투, 생각하는 인류를 뜻하는 호모 사피엔스, 도구를 사용하는 인류를 뜻하는 호모 파베로, 유희할 줄 아는 인류를 뜻하는 호모 루덴스, 공부하는 인간을 의미하는 호모 아카데미우스 등등. 초기 인류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동물과 달리 적립보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인류는 호모 에렉투스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그 후 인간은
좀 더 진화해 나갔다. 평범한 사람들까지 생각하는 지혜를 가지게 되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 그래서 호모사피엔스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물건이나 연산장을 만들어 사용하는 인간, 즉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을 의미하는 호모파베로라는 말도 있다.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루이 베르그송에 의해 창출된 말이다. 유해하는 인간이라는 뜻으로 호모 루덴스라는 말도 있다. 네덜란드의 문화사학자인 제이 하머징하에 의해서 제창된 개념이다. 그가 자신의 저서인 호모 루덴스 유희에서 문화의 기원이란 책에서 소개했다.